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곰쌤입니다. 지난 차시에 선생님이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우픈 사연이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선생님이 강의를 찍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 버튼을 잘못 눌렀는지 강의가 녹화가 안 됐더라고. 혼자 30분을 떠들었습니다. 네, 뭐 아무튼 지난 시간에 정전기 유도 배워봤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정전기 유도 단원이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중요한 단원이기 때문에 조금 깊게 배우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전기 유도 단원을 배우면서 전자의 이동에 관해서 여러분이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뒤에서 배울 이제 전기는 전자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심화과학반 모집 중입니다. 그래서 2학기 때 주로 활동을 할 텐데 심화과학반에 지원할 학생이 있으면 용기 내서 한번 지원해 보도록 해요. 알겠죠? 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전기 유도에 대해서 학습하고 다음 시간에는 검전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출발합니다. 자, 마찰 없이 전기를 띠게 하는 방법, 정전기 유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로 다뤘던 내용은 이 정전기 유도를 배우기 위해서 도체하고 부도체가 뭐냐 이런 얘기를 먼저 해봤어요. 그쵸? 그 얘기를 잠깐 먼저 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봤었던 겁니다. 도체와 부도체 요 얘기인데 도체하고 부도체는 차이가 좀 있죠. 도체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전기가 잘 흐르는, 즉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물체를 우리가 도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부도체는 전기가 잘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못하는 물체가 부도체인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기냐? 바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전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도체 같은 경우에는 도체가 보통 금속인 경우가 도체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도체 내부에는 자유전자라고 하는 전자가 있습니다. 자유전자는 말 그대로 도체 내부를 어느 곳이나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이 붙여진 거죠. 그래서 이 자유전자 선생님 영어 이름도 좀 알아뒀으면 좋겠는데 프리 일렉트론이라고 하죠. 그쵸? 그래서 자유전자는 원자나 분자에 이렇게 묶여져 있는 전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이 자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도체에서 정전기 유도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물론 부도체에서도 유전분극이라고 하는 정전기 유도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부도체 전자는 요 원자에 지금 붙잡혀 있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면서 정전기 유도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는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뭘 해놔야 되냐? 요거는 필기를 해놔야 됩니다. 필기. 그리고 요 부분이 서술형으로 나오기 좋잖아. 그치? 정전기 유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뭐 정전기 유도의 정의를 서술하시오.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유도라는 말은 이끌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유도는 뭐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은 중성 상태의 물체에 정전기가 나타나도록 이끌었다. 정전기가 발생하게 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마찰전기는 마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정전기를 발생시켰죠. 그래서 이름이 마찰전기였잖아요. 근데 정전기 유도는 마찰을 하지 않고 정전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뭐냐면 요거예요. 대전체하고
먼 쪽에는 같은 전하, 대전체와 같은 전하, 그리고 대전체와 가까운 쪽에는 대전체와 다른 전하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한 물체에 한 도체 또는 그 물체 안에 각각 두 가지 전하를 띤 부분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림은 지난 시간에 그렸으니까 그림은 여기다 그리지 않고 다음 내용을 살펴보면서 선생님이 설명하도록 할게요. 요걸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지금 이제 정전기 유도, 여기 보면 정전기 유도의 첫 번째 우리가 배울 내용이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런 거 배웠잖아요. 도체하고 부도체를 배웠잖아요. 그죠? 도체에서도 정전기 유도가 되고요. 부도체에서도 정전기 유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름이 조금 달라요. 도체는 그냥 정전기 유도라고 하면 되는데 부도체는 정전기 유도가 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나눠서 배울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정전기 유도는 요거는 명심하고 있어요. 요 두세 번째 줄 요거는 잘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요거 알아두고 첫 번째 정전기 유도가 되는데 앞에서 배웠던 도체에서 정전기 유도는 어떻게 되느냐 요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체라는 거는 금속이 대부분이죠. 그쵸?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도체는 플러스 전하량하고 마이너스 전하량하고 같아서 보통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고 있는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기를 띠지 않은 상태다 이런 뜻이겠죠. 그쵸? 근데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대전체의 종류에 따라서 전기력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전기력. 여러분들 전기력 지난번에 똑같이 설명을 하자면 전기력의 종류에는 인력과 무슨力이 있었어요? 청력이 있었죠. 그지?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건 전자뿐이니까 이 전자가 대전체의 종류에 따라서 인력이 발생하느냐 청력이 발생하느냐 요거를 잘 살펴보고 전자의 이동 방향을 예측해서 어떤 부분이 어떤 전하로 대전되는지를 알아내야 될 겁니다. 요 밑에 있는 사진으로 잠깐 볼게요. 자, 일단 여기는 무슨 대전체가 왔냐면 마이너스 대전체를 도체에 가까이 가져간 겁니다. 지금 주의해야 될 거는 접촉을 시킨 겁니까? 안 시킨 겁니까? 지금 현재는 접촉시킨 게 아니에요. 가까이 가져간 거예요. 가까이. 그죠? 가까이 가져갔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여기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으니까 도체 내부에 있는 자유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니까, 그치? 자유전자가 어디로 이동을 할까요? 전자 이동 방향을 꼭 써야 돼. 전자는 이쪽으로 밀려가겠죠. 왜? 청력이 발생할 테니까. 여기 마이너스 대전체가 왔으니까 전자가 이쪽으로 밀려가겠죠?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당연히 요 부분과 요 부분, A라는 부분과 B라는 부분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A라는 부분에는 플러스 전하의 양과 마이너스 전하의 양 중에서 어떤 게 더 큽니까? 그렇지? 전자가 빠져나갔잖아요. 요 부분 A라는 부분에선 전자가 밀려서 청력에 의해서 반대편으로 이동했으니까 플러스 전하의 양이 더 크죠. 그래서 이 부분은 플러스 전하로 대전됩니다. 대전. 그럼 요 B 부분에는 플러스 전하하고 마이너스 전하 중에서 당연히 플러스 전하의 양이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더 커졌죠. 왜? 전자가 밀려서 이쪽에 많이 모여 있게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은 B 부분은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됩니다. 이렇게 한 도체 내에서 플러스 전하인 부분과 마이너스 전하인 부분으로 나눠서 전하가 만들어졌죠. 그쵸? 이런 현상이 바로 정전기 유도 현상이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 전기 유도 현상이 아니고 정전기 유도 현상이냐? 이 A 부분을 보세요. A 부분에는 플러스 전하가 움직이지 않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이 대전체를 치우기 전까지는. 그쵸? 그래서 대전체를 가까이 한 상태에서는 A 부분에는 계속
플러스 전하가 머물러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정전기가 A 부분에 만들어진 거죠. B 부분도 마찬가지로 B 부분에 마이너스 전하가 어디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B 부분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B 부분에 마이너스 전하가 머물러 있으니까 정전기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름이 정전기 유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규칙은 아니고 여기에서 정전기 유도 앞에서 봤었던 거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어떤 전하로 대전이 됐어요? 대전체, 마이너스 대전체가 왔을 때 가까운 쪽은 다른 전하로 대전이 됐죠. 먼 쪽은 같은 전하로 대전이 됐죠.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요거도 똑같겠죠. 지금 이 경우는 플러스 대전체가 가까이 온 거니까 이 경우에는 전자가 어디로 이동하겠어요? 전자가 끌려오겠지. 이때 작용하는 전기력은 인력이 되겠네요. 전기적 인력. 그죠? 그러니까 요 부분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어떻게 됩니까? 요 부분과 요 부분을 살펴보면은 자, 전자가 A 부분에는 인력 때문에 끌려왔으니까 A 부분에는 마이너스 전하량이 커졌겠죠? 그래서 A 부분에는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B 부분에는 전자가 왼쪽으로 A 부분 쪽으로 빠져나갔죠. 그러니까 B 부분은 플러스 전하로 대전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경우에도 대전체의 종류와 대전체에서 가까운 쪽은 다른 전하로 대전이 됐고, 대전체에서 먼 쪽은 같은 전하로 대전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정전기 유도입니다. 어디에서의 정전기 유도냐? 첫 번째, 도체에서의 정전기 유도예요. 도체에서의 정전기 유도는 쉽게 얘기해서 자유전자가, 선생님이 앞에서 자유전자를 알려준 이유가 이렇게 자유전자라는 용어를 선생님이 쓰고 싶어서 그랬어요. 요걸 알려줘야 쓸 수가 있으니까. 자유전자가 도체에 있으니까 자유전자가 직접 뭐 했다? 이동을 하게 돼서 정전기 유도 현상이 나타난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체에서는 아주 쉬워. 전기적 인력 또는 청력에 의해서 자유전자가 인력 때문에 끌려오든가 아니면 청력 때문에 밀려가든가 이 전기력 때문에 자유전자가 이동을 해서 정전기가 발생하게 된다. 같은 도체 내부의 두 부분에 나눠져서 서로 다른 전하를 띤 부분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요 밑에 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아주 좋아요. 자, 밑에 전하가 흐르지 않고 머물러 있으니까 정전기고, 요게 중요하지. 요거 별표를 쳐볼게. 요거죠. 요거.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다른 전하, 먼 쪽은 같은 전하인데 왜 이렇게 됐어? 전자가 직접 이동했기 때문에 그렇다. 어디에서? 도체에는 왜? 자유전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도체에서의 정전기 유도 너무 쉽죠, 그렇죠? 전자가 이동하는 것만 알면 되니까. 자, 그러면 요거를 이게 사진으로 보면 또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음 플래시를 보고 하면은 뭐 이해가 안 될 수가 없을 겁니다. 한번 볼게요. 요거 다 기억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플래시를 한번 보죠. 자, 지금 이제 선생님이 여기 지금 마이너스 대전체가 있어요. 마이너스 대전체를 어떻게 했어요? 가까이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 여기 지금 도체가 하나, 두 개의 도체가 있죠. 자, 마이너스 대전체 가까이 갑니다. 전자 지금 청력에 의해서 밀려갔죠. 그죠? 청력에 의해서 밀려갔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고 가까운 쪽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겠죠. 자, 다시 멀리 하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갔네요. 그쵸? 그러니까 정전기가 만들어지는 거는 대전체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치우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접촉시킨 게 아닙니다. 자, 이거 잘 보시고. 자, 이번에는 잘 봐. 이거 도체를 지금 붙였어. 그치? 도체를 붙였더니 두 개가 연결이 돼서 하나의 큰 도체가 됐어. 이 그림이 더 보기가 좋아요. 왜 그러냐면
잘 봐요. 다시 가까이 가져가니까 전자가 이쪽 왼쪽 도체에 있던 전자가 다른 도체로 넘어가죠.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슨 전자 때문이에요? 바로 자유전자가 있기 때문이죠. 자유전자가 어떻게 이동합니까? 마이너스 대전체가 왔으니까 자유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이쪽은 마이너스 전하로, 이쪽은 플러스 전하로 대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요 그림을 다시. 선생님 지금 방금 또 잘못 눌렀어. 또 꺼질 뻔했습니다. 네, 이거 버튼 너무 헷갈린다. 이거 지금 또 꺼질 뻔했어요. 또 혼자 떠들 뻔했네. 자, 요 그림을 한번 봐요. 요 그림을 보면 마이너스 대전체, 지금 마이너스 대전체 왔죠? 아이고, 에이, 이게 왜 이러냐. 요 그림 여기서 멈출게요. 자, 지금 여기 마이너스 대전체가 왔죠? 그랬더니 자유전자가 이쪽 방향으로 쭉 밀려가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쪽 부분은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지금 이쪽 부분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가까운 쪽은 다른 전하로, 먼 쪽은 같은 전하로 대전이 됐고, 이 도체 내부에서 자유전자가 자유롭게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 경우에는 자유롭지 못하죠. 왜 그러냐면 대전체의 종류인 마이너스 대전체 때문에 무슨 힘이 작용해? 청력이 작용하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전자가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계속 볼게요. 자, 이번에는 치우니까 다시 원래대로. 그치? 자, 다시 가까이 가져가 볼게. 가까이 가져가니까 전자가 쭉 청력에 의해서 밀려가죠? 그지? 이번엔 또 치우면 어떻게 될까? 원래대로, 요걸 치우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정전기 유도는 대전체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번에는 플러스 대전체로 바꿔봅니다. 플러스 대전체로. 그죠? 자, 플러스 대전체로 바꿉니다. 플러스 대전체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번에는 전자가 인력 때문에 왼쪽으로 이동해서 오죠. 그쵸? 자유전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왼쪽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먼 쪽이 플러스 전하를 띠겠죠. 그지? 한번 쭉 보세요. 아이고, 선생님이 이 조작이 익숙하지가 않다, 얘들아. 미안하다. 자, 요 경우를 보면, 요 경우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요 경우를 보면, 자, 지금 이쪽에는 무슨 대전체가 왔어요? 플러스 대전체가 왔죠. 그러니까 전자 이동, 자유전자 이동은, 자유전자는 도체 내부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유전자는 지금 이쪽으로 끌려오겠죠. 왜? 인력 때문에. 전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니까 플러스 대전체에 끌려가지고 오겠죠. 그러니까 이쪽에는 전자가 많이 모였으니까 마이너스 전하로, 이쪽은 전자가 빠져나갔으니까 플러스 전하로 대전이 됩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보면 대전체의 전하와 같은 종류의 전하로 대전된 거는 먼 쪽, 그죠? 먼 쪽은 같은 종류로, 가까운 쪽은 다른 종류의 전하로 대전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도체에서의 정전기 유도는 뭐의 이동? 그렇지? 전기력에 의해서, 전기력 때문에 전자가 이동해 가지고 발생하는 거죠.
도체에서의 정전기 유도는 너무 쉽습니다. 전기력 때문에, 대전체에 의한 전기력 때문에 전자들이 인력을 받거나 청력을 받아서 이렇게 끌려가게 된다. 끌려오거나 밀려나게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알아보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그 조금 더 현실적인 그림이에요. 한번 볼게. 요거는 좀 볼 필요가 있어. 자, 이게 실제 모습이에요. 실제 모습. 지금 도체에서 자유전자가 막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모습 보이죠? 자, 이제 가까이 가봅니다. 가까이 갔더니 어떻게 돼? 그렇지. 지금 플러스 대전체가 가까이 오니까 자유전자들이 이쪽으로 모였죠. 왼쪽으로. 그죠? 자유전자들이 왼쪽으로 모였어요. 하지만 이쪽에 자유전자가 아예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이쪽에 많이 모이게 되는 거죠. 그지? 자, 그래서 이쪽이 뭐가 될까? 마이너스 전화. 그지? 여기가 마이너스 전화, 여기가 플러스 전화가 되면서 여긴 플러스 전화니까 대전체의 전화와 같은 종류의 전화는 먼 쪽에 유도되고 대전체의 전화와 다른 종류의 전화가 가까운 쪽에 유도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자, 요게 이제 실제 모습인 거예요. 그냥 쭉 볼게. 여기 지금 이쪽이 마이너스 전화를 띠겠죠. 이쪽은 플러스 전화를 띠고 이렇게 자유전자 다 치우니까 자유전자가 원래대로 도체 금속 내부를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죠. 이게 바로 도체예요. 자, 다시 가져가니까 이쪽에 모이지. 그러니까 이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을 때만 정전기 유도가 되는 거예요. 알겠지?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을 때만 정전기 유도가 되는 거야. 그거 알아두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 볼게요. 여기 마이너스 대전체가 됐죠? 자, 이번 마이너스 대전체 가까이 갑니다. 전자 어떻게 될지 예상해 보세요. 자유전자들이 청력에 의해서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밀려났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요쪽 오른쪽 부분이 마이너스 전화를 띠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대전체를 치우니까 다시 중성. 그죠? 이렇게 다시 도체 상태에서 자유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죠. 자, 다시 정전기 유도가 된 거예요. 가까이 가져갔더니 오른쪽에 마이너스 전화, 왼쪽에는 플러스 전화. 그쵸? 요렇게. 자, 요걸 보니까 이해가 참 쉽죠. 그죠? 여러분도 이해를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게 바로 도체에서의 정전기 유도입니다. 자, 다음은 부도체에서의 정전기 유도를 볼 거예요. 두 번째죠. 아까는 도체에서의 정전기 유도였는데 이번에는 부도체에서의 정전기 유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도체에는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거는 자유전자가 없어요. 그래서 전자 자체가 이동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부도체의 정전기 유도하고 도체의 정전기 유도를 구분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차피 고등학교도 가야 되고 이거 배우는 김에 확실히 알고 넘어가면 좋으니까 부도체에서는 자유전자가 없지만 정전기 유도는 일어납니다. 그 정전기 유도를 우리는 유전분극이라고 하는데 어떤 게 유전분극인지 한번 볼게요. 부도체에서는 금속과 달리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다시 그림을 볼게요. 자, 요거 때문이죠. 요거 봐봐. 도체에서는 자유전자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지만 부도체는 요 원자의 전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구속이 돼 있다. 속박이 돼 있다. 그러니까 요 원자를 전자가 쉽게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요런 상태가 지금 부도체 상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말이 써 있는 거예요. 부도체는 금속과 같은 도체와 달리 전자가 물체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는 없어. 그래서 전류가 안 흘러. 그래서 부도체의 전자는 대부분 원자에 어떻게 돼 있다? 구속이 돼 있어. 그래서 속박전자라고 불러요. 자유전자가 아니고 얘는 묶여있는 전자인 속박전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부도체에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부도체 내 그러면 이제 전자가 이동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정전기 유도가 나타나느냐 요거를 잘 볼 필요가 있겠죠. 그치? 어떻게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느냐 바로 이렇게 일어납니다. 부도체의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요 부도체 내에 전자가 원자 주위를 돌고 있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 대전체의 전기력 때문에 재배치된다는 말이 중요해요. 재배치돼서 전하를 띠게 된다. 재배치는 다른 말로 어떤 표현으로 쓸 수 있냐면 쏠림 또는 치우침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지금은 글로만 쓰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텐데 그러니까 전자가 재배치되고 쏠리고 치우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은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요거 글씨만 보면 모를 거예요. 좀 이따 이제 한번 요 밑에 사진도 한번 보고 뒤에서 선생님 좀 더 자세하게 보여줄게요. 자, 전기력에 의해서 전자가 어떻게 되며 치우치면서 한쪽 방향으로 정렬이 됩니다. 자, 요거 밑에 그림을 보세요. 자, 왼쪽 그림은 도체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도체에서는 지금 얘가 마이너스 대전체잖아요. 그러니까 전자는 어디로 이동했어요? 전자가 아래로 이동을 하면서 요쪽이 마이너스 대전체, 마이너스 전하, 위에 쪽이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전기 유도가 맞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종이는 부도체잖아요. 그쵸? 종이에 있는 전자는요, 이동할 수가 없잖아. 지금 여기 있는 도체에 있는 전자는 이동을 했는데, 종이에 있는 전자는 이동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종이에 있는 전자는 요 마이너스 대전체 때문에 요 종이를 이루고 있는 분자 내에 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전자가 한쪽 방향으로 정렬이 돼. 어느 방향으로 정렬이 되겠어요? 빛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정렬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전자 표시된 거 봐봐요. 다 요쪽 반대 방향으로 전자들이 이렇게 가지런히 나열이 되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종이로 봤을 때는 위에 쪽은 플러스 성향이 좀 강하죠. 물론 금속처럼 이 도체처럼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는 건 아니고 그 플러스 마이너스로 대전되는 게 약간 성질이 좀 작다고 해야 되죠. 전하량이 좀 작아요. 그래서 위에는 플러스 대전체가 플러스 전하로 대전이 되는 거고 아래 부분에는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이 됩니다. 그래서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친다. 이 다가오는 대전체 때문에 전자가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치우치기 때문에 요렇게 부도체 내에서 한쪽에는 플러스 한쪽에는 마이너스 전하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사진으로만 보면 잘 모르겠으니까 선생님이랑 뒤에서 플래시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요거를 보면 일단 플래시로 알아보기 전에 요거 한번 봐봐요. 요거 보면 부도체 역시 전기적 중성 상태입니다. 지금 요런 상태죠. 요런 상태. 전자가 대신 자유롭게 움직이지는 못해요. 요 전자가 요 원자에 이렇게 잡혀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하여간 뭐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예요. 지금 현재는 중성. 그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여기 지금 마이너스 대전체가 가까이 다가왔어요. 접촉은 안 했고 가까이 하면 전자가 청력을 받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전자는 자유전자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이동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완전히 이동할 수는 없고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전자가 완전히 이동할 수는 없지만 여기 있는 전자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약간 치우칠 수가 있는 거죠. 한쪽 방향으로. 그렇죠? 이렇게. 요 마이너스 대전체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자가 치우치게 된다. 그래서 요런 모습이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보니까 전자 궤도가 요렇게 치우친 거 보이죠? 그죠? 요렇게. 그러니까 요 지금 플러스는 그러니까 전자들이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마이너스 대전체에서 먼 쪽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요쪽 부분이 전자가 치우친 부분 쪽이 전자가 치우친 요 부분 쪽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고 전자가 치우친 반대쪽이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죠. 왜냐하면 원자핵은 못 움직이니까.
그쵸? 전자가 치우친 쪽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대전체에서 가까운 곳은 마이너스, 먼 곳은 플러스. 이거 맞아요? 틀렸죠. 그죠? 이거 바뀌어야 돼요. 가까운 쪽은 플러스, 먼 곳은 마이너스입니다. 그쵸? 요거는 틀린 거예요. 이런 게 있어. 그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전체에서 먼 쪽은 같은 전하, 대전체에서 가까운 쪽은 다른 전하가 유도됐기 때문에 이것도 정전기 유도라고 해요. 그런데 얘는 왜 이름이 다르냐? 지금 얘는 같은 원자 내에서 극이 나눠진 거죠. 극이. 그지? 전자가 쏠리니까 같은 원자 내에서 극이 나눠진 거니까 이거를 분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단어는 중3에는 몰라도 돼요. 하지만 부도체에서는 정전기 유도 방식이 다르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부도체에서 정전기 유도 방식은 전자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전자가 쏠리는 겁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야. 그래서 재배열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됩니다. 요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제 요걸 보면 이해가 금방 될 겁니다. 한번 봅시다. 자, 위에는 도체고요. 아래에는 부도체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특히 부도체를 신경 써서 보세요. 지금 선생님 여기다 표시를 좀 해볼게요. 자, 여기 표시를 해보면 얘 지금 전자 궤도가 요렇게 돼 있어요. 빨간색 칠했어요. 아, 반대구나. 다시 다시 처음부터. 자, 빨간색을 요쪽에다 칠할게.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전자 궤도야. 여기. 자, 어떻게 되나 봐봐. 자, 플러스 대전체 때문에 전자들이 플러스 대전체에 가까운 쪽으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요렇게 치우친 거 보여요? 그죠? 여기가 원래는 요게 궤도였는데 더 플러스 대전체 쪽으로 가까이 왔잖아. 그치? 요거 다 마찬가지로. 그죠? 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자 자체가 아예 이동한 거고, 그런데 얘는 전자는 요렇게 각각 돌고 있는데 요쪽으로 치우치게 됐다. 요거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전자 치우치는 모습 봐. 여기 궤도 어떻게 변하나 봐봐. 여기 어떻게 변하나 봐. 그렇죠. 이렇게 변하죠. 그죠? 전자가 인력을 받아서 지금 끌려오는 방향으로 치우쳤죠. 그쵸? 부도체 같은 경우에는 변하는 모습 계속 보세요. 여기.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대전체입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죠. 그죠? 마이너스 대전체니까 전자가 반대쪽으로 치우치는 모습이 보이죠. 여기. 보이죠? 네, 요거 중요합니다. 물론 도체인 금속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아예 이쪽으로 이동을 해버렸네요. 그쵸?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차이를 좀 잘 알아둬야 됩니다. 자, 전자 치우치는 거 보이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정리. 자, 이 경우에서 대전체가 가까이 오잖아요. 대전체가 가까이 왔을 때 도체인 금속은 자유전자가 인력을 받던 청력을 받던 자유전자 자체가 이동하는 거고요. 부도체 같은 경우에는 자유전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자가 이 원자 내에 구속이 속박이 돼 있죠. 어디로 자유롭게 이동하지를 못하잖아요. 이렇게 뭐 이쪽으로 밀려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요 원자 내부에서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그 쏠리는 방향이, 전자가 쏠리는 방향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방향이 되는 거예요. 전자가 쏠리는 방향이 마이너스 전하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얘를 지금 가까이 가지고 오면 전자가 이런 식으로 쏠리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지금 전자 쏠리는 방향이 마이너스 대전체가 가까이 오니까 이쪽 방향으로 전자가 쏠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쪽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고 요쪽이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니까 이것도 정전기 유도잖아요. 그쵸? 요렇게 된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도체와 부도체의 정전기 유도는 이제 끝났고요. 이제 응용으로 들어갈게. 자, 세 번째는 정전기 유도에 의한 대전을 한번 알아볼 겁니다. 정전기 유도를 통해서 금속구를 대전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거 중요해. 이거 다음 시간 검전기랑 연결이 됩니다. 자, 지금 A 금속구하고 B 금속구하고 지금 여기가 접촉이 돼 있는 거 보세요. 접촉. 금속구는 지금 도체입니다. 도체는 뭘 가지고 있어요? 자유전자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전자는 A, B 사이를 왔다 갔다 이동할 수 있는 거 알죠? 자, 그러면 자, 여기 지금 무슨 대전체가 가까이 왔냐? 마이너스 대전체가 가까이 오니까 A에 있는 전자가 지금 전자 이동 표시해 볼게요. 전자가 어디로 이동했어요? 전자가 A에서 B 쪽으로 이동해 가죠. 자유전자니까 A에서 B로 완전히 이동해 갈 수가 있죠. 그쵸? 그러니까 B 쪽에 전자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A는 상대적으로 전자가 없는 건 아니지만 플러스 전하량이 증가하게 되죠. 전자가 빠져나갔으니까. 이 상태에서 여기를 띄어. 그러면 이렇게 띄면 어떻게 돼? B 쪽에는 전자가 더 많은 상태가 되니까 마이너스 대전체가 되고, A 쪽에는 전자가 부족한 상태니까 플러스 대전체가 된다. 이런 거예요. 뭐 너무 쉽죠, 그죠? 마이너스 전하를 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전자가 이 마이너스 대전체로부터 밀려남, 무슨 힘을 받아서? 전기적 청력이라는 전기력을 받아서 밀려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금속구를 떼어 놓으면 A는 플러스 전하로 대전이 되니까 플러스 대전체가 되고, B는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니까 마이너스 대전체가 되겠죠. 이유는 전자가 A에 있던 전자가 요 접촉해 있으면서 B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금속구를 다른 전하로 대전시키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돼요. 너무 쉽죠, 그죠? 네. 근데 요 다음 걸 한번 봅시다. 이번엔 정전기 유도에 의한 대전입니다. 근데 요 경우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뭐 한 번 더 자세하게 다뤄주겠지만 요거를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보자. 요 그림 되게 중요해요. 잘 봐. 지금 얘가 지금 무슨 대전체예요? 마이너스 대전체야. 근데 얘는 지금 금속구야. 금속. 도체죠. 그쵸? 근데 요 밑에는 지금 부도체야. 전기가 안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요 금속만 보면 돼. 요 금속만 보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대전체가 지금 가까이 왔어요. 가까이 오니까 전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전자가 이쪽으로 이렇게 밀려나겠죠? 그럼 이쪽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요렇게 나눠지겠죠. 그쵸? 그래서 요런 그림이 된단 말이에요. 요런 그림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손을 딱 갖다가 접촉을 시키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람이 이렇게 있겠지. 사람이 이렇게 있고, 사람 손이야 이거, 그지? 사람 손이 있고 여기 땅이 있잖아요. 땅. 그러면 이 사람이 땅에다가 발을 붙이고 있잖니, 그지? 그러면 이 땅은 사실은 전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자체가 전자가 아주 풍부해요. 그래서 전자의 호수 같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전자가 부족하면 주기도 하고요. 전자가 많으면 받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를 한번 보세요. 이 상태에서 어떤 상태를 봐야 되냐면 이 상태를 봐야 돼. 여기에서 전자는 왜 이동을 했죠? 이쪽으로? 지금 여기에 청력을 받아서 최고 멀리 갈 수 있는 데가 여기잖아. 그쵸? 최고 멀리 갈 수 있는 데가 여기에요. 맞지? 그러니까 여기다 손을 대면은 여기에 있던 전자들이 더 멀리 갈 수도 있잖아. 그치? 손을 따라서 아예 빠져나가서 땅으로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접지라고 부릅니다. 접지.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접지란. 지면이 땅이죠. 지면과 뭐 했다? 접촉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접지라고 불러. 접지. 지면과 접촉하면요, 여기에 있는 전자들이 이렇게 사람 몸을 통해서 땅으로 빠져나가요. 그런데 이렇게 접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요 부분을 중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전기적 중성을. 조금 어려운 개념이에요.
지금 여기는 전자가 많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띠잖아요. 요 부분이, 그지? 그러니까 요 부분을 중성으로 만들려면 요 부분에 있는 전자를 제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 전자가 이렇게 빠져나가 버리는 거야. 그럼 선생님 왜 이 부분은 제거 안 하나요? 여기는 뭐 중성으로 안 만드나요? 지금 여기 있는 플러스 전하는 요 고무풍선에 잡혀 있는 거야. 요렇게 고무풍선하고 한 세트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만 중성으로 만들면 되니까 전자가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전자가 빠져나가고 손가락 띄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여기가 전자가 빠져나갔으니까 전자가 부족한 상태가 되겠지? 그래서 요 전체가 플러스 전하로 대전이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렵죠, 그쵸? 요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조금 어려워. 근데 요거를 좀 쉽게 이해하려면 요렇게 하면 돼. 요렇게 선생님이 쉽게 이해 한번 시켜볼게요. 자, 여기 마이너스 대전체가 가까이 옵니다. 그러면 이것까지는 알 거야. 전자가 밀려가서 이쪽은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가 된다는 거. 그죠? 그래서 요런 상태가 된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아주 잘 될 거고. 자, 이 상태에서 손가락을 대는 게 문제잖아요. 손가락을 댔다는 거는 전자가 이동할 수 있다는 거야. 원자핵은 이동을 못 해요. 전자만 이동할 수 있어. 그러면 손가락으로부터 들어올 것이냐, 손가락으로 나갈 것이냐, 요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 경우에는 나갑니다. 왜 나가냐? 요 경우는 요렇게는 지금 잡혀 있는 거야. 지금 여기 마이너스 대전체에 여기 있는 플러스 전하들이 잡혀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마이너스 대전체가 있으니까 전자가 더 멀리 이동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더 멀리 빠져나가면 이렇게 빠져나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또는 여기에 있는 요 마이너스로 되어 있던 부분을 중성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중성으로 만들려면 여기 있는 전자들을 제거해야 되겠죠. 제거하려면 손을 통해서 땅으로 빠져나가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땅으로 하여간 뭐 여기 있는 전자가 손을 통해서 빠져나가면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죠. 그죠? 전자가 빠져나갔으니까 요 금속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플러스 전하량하고 마이너스 전하량하고 어떤 게 더 커졌어요? 전자가 빠져나갔잖아. 당연히 플러스 전하량이 더 커졌죠. 그죠? 그러니까 이 금속구는 플러스 대전체가 되는 거야. 플러스 대전체. 이해됐니? 자, 그럼 요거 반대 경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대전체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이너스 대전체로 만들려면 여기 가까이 가져가는 대전체의 종류가 플러스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전자가 오히려 손에서부터 들어오게 만들어주면 마이너스 대전체가 되겠지. 요 얘기 이해 안 돼도 됩니다. 요 얘기는 검전기 할 때 선생님이 다시 해주도록 할게요. 접지 부분은. 알겠죠? 근데 지금 이해하면 더 좋지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요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자, 마이너스 대전체죠. 마이너스 대전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마이너스 대전체를 지금 가까이 가져갔어요. 가까이 가져갔어. 그리고 여기 손가락 댔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지금 여기서 1, 2, 3, 4, 5번 중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분명히 전자는 어떻게 될까? 분명히 전자는 밀려가겠죠. 전자가 청력에 의해서, 청력 때문에 전자는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겠지. 이건 금속구니까, 그쵸? 그래서 전자가 여기 많이 모여 있을 거고, 이쪽은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겠네요. 맞죠? 그죠? 근데 여기다 지금 접촉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부분은 이렇게 잡혀 있는 거고, 요 부분이 지금 중성이 돼야 되니까 이 경우에는 전자가 빠져나갈까요? 아니면 들어올까요? 전자가 빠져나갈까? 아니면 들어올까? 그치? 여길 중성으로 만들려면 전자가 없어져야 중성이 되잖아요. 여기 지금 전자가 많은 상태잖아요. 자연은 평형을 좋아해요. 평형.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많이 모여 있거나 이렇게 불균형한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 전자가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손을 둘 다 탁 띄면 어떻게 될까? 딱 띄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지? 딱 띄면요. 요 부분은 요 공만 따로 봐봐. 요 공은 지금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했으니까 무슨 대전체가 돼? 플러스 대전체가 되죠? 플러스 대전체. 자,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 요 부분은 전자가 지금 빠져나갔죠? 접지. 요거 접지라고 했죠, 접지. 그래서 전자가 빠져나가 버렸으니까 이 부분 또한 전자가 빠져나갔으니까 무슨 대전체가 돼요? 플러스 대전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몇 번이 정답일까요?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그쵸?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서로 청력이 작용해서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게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거 좀 어려운 문제지만 알아두면은 참 좋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다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요거 해봤어. 요거. 알루미늄 박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전기력을 이용해라. 이 알루미늄 박은 지금 중성 상태인데, 유리컵 안에 들어있는데, 이걸 어떻게 넘어뜨리냐? 손도 안 대고, 중성인데. 근데 힌트는 전기력을 이용하래. 아니, 중성인데 무슨 전기력이 나타납니까? 이 알루미늄 박에 정전기를 유도하면 전기력이 발생하겠죠. 그걸 얘기한 거였어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요렇게 하면 된다 그랬죠. 요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기다 한번 써봅시다. 빨대를 휴지로 마찰시키면요. 휴지에서 여러분 다 알다시피 빨대는 보통 플라스틱이니까 전자가 빨대로 이동하겠지. 그래서 빨대는 마이너스 대전체가 될 거고 휴지는 플러스 대전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빨대를 가까이 가져가면요. 빨대를 가까우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대전체니까 여기 이렇게 은박지가 서 있었다고 보면은 은박지가 서 있었으면은 요게 금속이니까 요 안에 있던 자유전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마이너스니까 전자가 요쪽으로 이동했겠죠. 반대편으로. 그러니까 요쪽에는 마이너스, 요쪽은 플러스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가까운 쪽은 다른 전화, 먼 쪽은 같은 전화잖아. 그지? 그러니까 정전기 유도가 맞죠. 그러면 요 사이에는 어떤 힘이 작용합니까? 서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 달라붙으려는 힘이 작용하지. 그러니까 얘가 쓰러지죠. 근데 방향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어느 방향으로 쓰러집니까? 빨대 쪽으로 어떻게 넘어지죠. 지금 빨대 쪽으로 넘어진 거 보이죠? 여기 방향이 지금 이쪽으로 넘어진 거야. 그치? 넘어진 방향도 중요합니다. 요게 바로 무슨 현상이에요? 정전기 유도로 요렇게 알루미늄 박을 쓰러뜨릴 수가 있다. 요거를 이해하면 오늘 수업은 진짜 잘 들은 거예요. 딴 거 다 필요 없고 지금 이 알루미늄 박 왜 쓰러졌냐 요거만 설명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 오늘 수업은 아주 잘 들은 겁니다. 알루미늄 박을 쓰러뜨릴 수 있는 이유, 마이너스 대전체가 가까이 오면 전자가 청력에 의해서 밀려가므로 먼 쪽에 전자가 이렇게 모이게 돼서 요쪽이 마이너스, 요 가까운 쪽은 플러스로 대전되면서 인력이 작용하게 되니까 쓰러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좋습니다. 다음. 자, 요것도 마찬가지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기 마이너스 대전체인데 여기 마이너스 대전체가 가까이 왔는데 왜 금속구가 딸려올까?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왜? 여기가 지금 전자가 어디로 이동하나 봐요. 다 금속이면은 자유전자를 생각해야 돼. 이제 전자가 이동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전자가 어느 방향으로 가요? 요쪽 방향으로 가겠죠. 왜? 청력 때문에. 청력이 작용하니까 전자가 요쪽으로 이렇게 모이겠네. 그럼 반대로 요쪽은 플러스를 띄겠네. 그지? 그럼 여기는 플러스, 요쪽은 마이너스니까 요 빨대하고 요쪽의 왼쪽은 무슨 힘이 작용해? 인력이 작용하니까 끌려온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게 바로 설명이 여기 나와 있네요.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자, 대전체를 금속에 가까이 가져갈 때 금속의 전자가 자유전자죠. 전기력을 받아서 이동합니다. 이 경우에는 밀려가는 거죠. 그래서 금속에서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어떤 전하를 띠게 됩니까? 요쪽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 먼 쪽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요 대전체는 마이너스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사이에는 무슨 힘이 작용해요? 인력이 작용하니까 끌려오는 거죠. 그지? 이게 바로 무슨 유도다? 정전기 유도다. 왜 정전기야? 이렇게 모여 있잖아. 플러스 전하 모여 있고 이쪽은 마이너스 전하가 모여 있으니까 정전기라고 불러줘도 되는 거죠. 그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정전기 유도는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제 오늘 수업 다 끝났고, 정전기 유도의 예하고 실험 하나만 보고 끝낼게요. 알겠죠? 자, 요거는 재미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선생님도 이거 보고 되게 재밌었어. 한여름 장마철이 되면 곳곳에 천둥번개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인류와 가장 오랫동안 함께한 전기인 번개. 번개는 어떤 원리로 생기는 걸까요? 폭풍이 몰아치면 물방울과 얼음 알갱이에 마찰이 생겨 작은 얼음은 물방울에게 전자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전하가 분리된 번개 구름, 즉 뇌운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구름 위쪽은 양전하를, 아래쪽은 음전하를 띠게 되는데요. 이들 사이에 전압이라는 힘이 생겨 순간적으로 강력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번개라고 합니다. 번개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름 안에서 생기는 운내방전과 구름과 구름 사이에 생기는 운간방전, 땅에 떨어지는 번개인 낙뢰가 있습니다. 우리는 번개를 보면 본능적으로 무서움을 느끼는데요. 실제로 번개 줄기의 온도는 27,000도로 태양 표면의 온도보다 무려 4배나 높고, 낙뢰의 전압은 약 수십억 볼트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압의 약 50만 배나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강한 에너지를 가진 번개로부터 소중한 목숨을 지키려면 낙뢰 대피 요령 안전 상식을 꼭 알고 있어야겠죠? 아유, 야, 번개 온도가 27,000도란다. 그지? 그래서, 번개가 이제 치는 거 보면 구름하고 연관이 있죠. 그쵸? 그래서 그거도 잠깐 알아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관심을 가질 거는 낙뢰, 뭐 운간방전 이런 건 우리 몰라도 되고요. 땅에 떨어지는 번개가 지금 정전기 유도랑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 자, 요렇게 구름 속에는 그 얼음 알갱이도 있고 물방울도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막 비벼지다 보면은 마찰 전기가 발생을 하는 거야. 마찰 전기가 발생을 하는데 어떻게 발생하냐면 구름 위쪽에는 플러스 대전체가 되는 거죠. 구름 위쪽은. 그러면 구름 아래쪽에는 여기 보이듯이 마이너스 대전체로 이렇게 마찰 전기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요 부분이 이제 어디하고 가까워? 땅이랑 가깝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지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대전체가 땅에 가까이 다가온 거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지면은 뭐 어떤 대전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지면은 정전기 유도가 나타나서 가까운 쪽이잖아요. 마이너스 대전체가 가까울 때 땅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 구름의 아래쪽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된 상태로 계속 있잖아. 그러면은 점점 땅이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된단 말이야. 여기는 점점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고. 그러면 지금 여기 구름과 땅 사이에 전하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죠. 그죠? 정전기 엄청나게 많은 전하들이 모일 거 아니야. 정전기니까. 그치? 그런데 이 정전기는 막 이렇게 쌓이다 보면 한순간에 확 하고 방전이 돼. 그런 예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 겨울철에 스웨터 같은 거 벗을 때 있잖아요. 아니면 이런 거 되겠다. 겨울철에 차에 이렇게 손가락 대면 찌릿 이런 때 있잖아. 그치? 그게 이제 방전되는 거야. 그래서 그럴 때 보면은 이제 구름에 쌓여 있던 전자가 빠르게 방전이 돼가지고 어디로 떨어지냐? 땅으로 쫙 떨어지는 게 바로 번개입니다. 그래서 구름과 지표면 사이에 전자가 빠르게 이동을 하는 게 바로 번개.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땅에 떨어진다 그래서 낙뢰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구름에 쌓이는 전자량이 많아지면 더 이상 구름에 담아둘 수가 없으니까 땅으로 쫙 하고 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식이 되냐면 정전기 유도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근데 땅에 사실은 어느 부분에 많이 이 낙뢰가 떨어지냐면 뾰족한 데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번개 치는 날 우산 들고 가면 여러분 진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산을 차라리 안 쓰고 가는 게 낫고 번개 치는 날은 빨리 뛰어가는 게 나아요. 그리고 밖에 있는 것보다는 건물 안에 있는 게 안전하고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바로 자동차 안입니다. 자동차 안에서는 절대 번개 안 맞아요. 그걸 알아. 정전 차폐 현상이라는 것 때문에. 자, 그래서 번개, 이것도 정전기 유도 현상이다. 뭐 이 정도만 알면 되지 뭐, 그치? 그래서 구름에서 뇌운, 이게 이제 번개 구름을 우리가 뇌운이라고 하죠. 선생님 이거 이름 멋있는 것 같아요. 뇌운, 그지? 이 번개 구름 안에서 마찰 전기 때문에 대전이 되고 구름 아래쪽이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니까 땅은 정전기 유도에 의해서 플러스로 대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름 아래쪽에 전자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 한순간에 땅으로 쫙 하고 번개를 뿌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정전기 유도의 또 다른 현상은 이런 게 있죠. 자, 얘는 도체 정전기 유도가 아니죠. 그쵸. 이거 지금 풍선도 부도체고 종이도 부도체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아까 배운 어떤 현상일까요? 이거는 유전분극이죠. 유전분극. 그러니까 부도체에서의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지? 이렇게 가까이 가져가면 달라붙는 이유가 뭐겠어. 풍선이 이제 마이너스 대전체면 이 종이에 전자들이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렇게 가서 탁 하고 달라붙는 거지. 그지? 그리고 요거는 뭐냐, 집에 이런 거 하나씩 있죠. 먼지떨이개. 그지? 근데 이 먼지떨이개를 잘 보잖아. 먼지떨이개를 사용하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 플라스틱 집이 이렇게 있다. 이 플라스틱 집에 넣었다 뺐다 하면은요, 플라스틱하고 그 털이 마찰이 되면서 마찰 전기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그 먼지떨이개가 어떤 대전체가 될까요? 전자를 잃어버려서 이 먼지떨이개는 주로 플러스 대전체가 됩니다. 플러스 대전체가 되는데 먼지에 가까이 가면 먼지가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면서 달라붙게 되는 거예요. 그게 먼지떨이개의 원리예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복사기랑 공기청정기도 정전기 유도의 원리가 숨어 있는데, 복사기에 토너가 있잖아. 그 빛이 딱 지나가면서 전기를 띠게 하거든. 그 토너 가루가 정전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니네 그 복사기 보면 불빛이 쭉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죠? 불빛이 지나가면서 전기를 띠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토너 가루가 그 글자 부분에 달라붙게 되는 거죠. 글자 까만색 부분에 그런 똑같은 모양으로 달라붙는 게 바로 복사기고, 공기청정기에는 도대체 정전기 유도가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공기청정기 안에 보면 필터라는 게 들어있죠. 이 필터에 정전기 유도 현상이 나타나서 필터를 지나가는 먼지를 필터가 착 하고 정전기 유도 현상으로 먼지를 탁 하고 인력으로 딱 잡아주는 거지. 그래서 공기 필터 안에도 정전기 유도 현상 원리가 숨어 있다. 뭐 이 정도 알면 되겠네요. 자,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내용은 실험을 하나 보는데, 여러분이 이 실험을 보고 이 실험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해한다면 오늘 수업은 진짜 두말할 것 없이 너무 잘 들은 거예요. 이 실험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면 너무 잘 들은 겁니다. 한번 주의 깊게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실험이고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니까 한번 꼭 보십시오. 원리를 생각해 봐요. 빈 음료수 캔입니다. 이 캔에 PVC 막대를 가까이 갖다 대고 막대를 움직이자 캔이 이끌리듯 굴러갑니다. PVC 막대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다시 끌려 들어오는 캔. PVC 막대를 따라 캔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요. 음료수 캔이 어떻게 PVC 막대를 따라 움직이는 걸까요?
유리판에 비친 모습을 잘 보면 PVC 막대를 털로 마찰시켜 대전시키고 있습니다. PVC 막대는 마이너스 대전체가 됐겠다, 그지? 대전된 PVC 막대의 정전기로 캔을 움직였던 겁니다. 캔은 도체고, 물줄기 가까이에 대전된 물체를 갖다 대면 물줄기가 휘듯이 캔과 대전된 PVC 막대 사이에 인력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왜 인력이 생겼을까? 물줄기와 캔이 PVC 막대에 이끌리는 것은 정전기 때문이지만 그 원리는 조금 다릅니다. 선생님 오늘 설명한 거예요, 그죠? 물은 부도체입니다. 부도체의 원자들은 전자가 핵에 갇혀 따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대전된 물체를 갖다 대면 대전된 자, 물체와 반대극으로 분자들이 같이 지금 여기 마이너스 대전체가 오니까 물 분자의 마이너스 쪽이 반대쪽으로 향하지, 그지? 캔의 유전분극이죠. 성분인 철이나 알루미늄 같은 금속은 전자들이 핵에 갇혀 있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자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극으로 대전된 물체를 가까이 갖다 대면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전자들이 이끌려 오면서 대전체와 가까운 곳은 마이너스 극으로, 먼 쪽은 플러스 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력이 작용하겠죠, 그죠? 또 마이너스 극으로 대전된 물체가 가까이 다가가면 여긴 마이너스 플러스, 전기를 띠는 전자들이 여긴 마이너스니까 인력이 작용하지? 대전체와 끌려오는 거야, 가까운 그래서. 곳은 플러스 극으로, 먼 쪽은 마이너스 극으로 대전되는 거죠. 그래서 끌려오는 거야, 밀려가는 게 아니라. 정전기 유도라고 하는데요. 털과 마찰시켜 마이너스 극으로 대전된 PVC 막대와 가까운 부분의 캔은 플러스 극으로, 아주 먼 중요하죠. 부분은 마이너스 극으로 정전기가 유도되기 때문에 캔이 움직이게 된 겁니다. 시험에 나올 만해요. 이거는 꼭 알아둬야 되는 시험이야. 이때 서술형 캔의 문제로 모양이 나올 드물기 수도 있어요. 때문에 바닥에 닿는 면이 아주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전기 유도에 의해 생긴 작은 인력으로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죠. 정전기 유도를 이용해서 두 개의 캔을 동시에 굴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 선생님이 한번 써봐야겠다. 지금 요게 둘 다 요렇게가 마이너스 대전체잖아, 그지? 그 마이너스 대전체니까 요쪽에 있는 전자는 어디로 가요? 전자는 이쪽으로 가죠, 그죠? 그러니까 요쪽에 이렇게 되겠지. 여기 있는 전자는 자유전자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겠지, 그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전자들이 모이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요쪽은 전자들이 빠져나갔으니까 플러스 전하량이 증가하겠네요. 그지? 그래서 가까운 쪽은 지금 얘가 마이너스 대전체잖아. 가까운 쪽은 지금 플러스로 대전이 됐고 서로 다른 전하를 띈 걸로 대전이 됐고 요 먼 쪽이 같은 전하를 띈 걸로 대전이 되죠. 그죠? 요거 이해되지? 그러면 요 사이에는 뭐가 작용하는 거예요? 요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하겠네. 그죠?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요 알루미늄 캔이 플라스틱 막대 있는 쪽으로 딸려오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야 정상인데 확인해 봅시다. 대전된 그죠? PVC 막대를 캔과 캔 사이에 놓으면 정전기가 유도된 양쪽 캔이 동시에 막대 쪽으로 움직이면서 부딪히게 됩니다. 잘 이해가 됐나요? 이 실험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이거 교과서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예전에 시험 문제로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서술형 문제로도 많이 출제가 됐어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냐? 상황을 딱 준 다음에 이 상황이 왜 일어나는지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뭐 이런 게 이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꼭 기억해 놔야 되는 실험입니다. 알겠죠? 자, 이제 오늘 정리하고 마칩니다. 오늘 요약을 한번 보면은 도체와 부도체, 이제 배운 것만 쭉 써본 거예요. 도체와 부도체, 도체에는 자유전자가 있어서 전류가 잘 통하고
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죠. 부도체는 반면에 전자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핵이래. 원자나 분자 안에 전자들이 갇혀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이는 자유전자가 없어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도체에서의 정전기 유도는 전자 자체가 이동하는 거고요. 부도체에서의 정전기 유도는 전자는 이동하지 못하고 그 원자나 분자 내부에서 전자가 한쪽으로 쏠리고 치우치는 재배열 과정을 통해서 정전기 유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정전기 유도를 우리는 유전분극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정전기 유도를 이용해서 대전체를 만들 수가 있죠. 그렇죠? 뭐 접촉을 시킨다든지 손가락을 댄다든지 뭐 요런 거는 다음 시간 검전기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요. 정전기 유도 현상의 예 4가지 얘기해 줬습니다. 어떤 거? 5가지네. 낙뢰, 그 다음에 풍선에 종이 달라붙는 거, 먼지 떨이게, 복사기,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요런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정전기 유도 현상 실험. 이거는 한 번 더 봐야 됩니다, 원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실험이니까 꼭 알아두도록 하십시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요, 검전기라는 장치를 이용하면요, 물체가 전기를 띄었는지 안 띄었는지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검전기의 원리가 정전기 유도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정전기 유도를 잘 배웠으면 다음 시간 검전기는 아주 쉽게 배워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1차시지, 그지? 30차시가 아니고.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 수업 중요하니까 복습 꼭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